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다이드 오스트레일리아 조피디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또 한방의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시드니 새생명 한의원의 유병욱 환자? 뭐지 이거?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 시사TV와 팟캐스트 그다이드 오스트레일리아가 같이 하는 콜라보레이션 유병욱의 옳았구나 한방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에는 녹화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거 호주 시사TV하고 이거 팟캐스트 그다이드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이름을 언제까지 가져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곧 개편이 임박했다. 곧 개편이 임박했다. 뭐로 바뀔지 모릅니다. 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먼 길을 와주신 유병욱 원장님을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겠죠? 네. 뭐 방금 라이브 끝나고 몇 분 안 지난 관계로 네,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마치 잘 지낸 것처럼. 그렇죠. 아, 옛날에 우리 그 팟캐스트 하는 생각이 나는군요. 네. 마치, 그죠? 일주일이 지난 것처럼, 한 지가 5년째인데, 지금. 자, 이제 햇수로 6년째 들어왔습니다. 오, 진짜요? 이제 4년 남았군요. 아하. 저 보십시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10년은 해야 된다. 네. 10년 동안 쌓인 에피소드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거 10년이 아니죠. 6년 동안 쌓인 에피소드가 어마어마한데 유튜브에는 없는 관계로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에피소드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지금 제가 마이크 때문에 계속 몸을 앞으로 하니까 원장님보다 훨씬 커지는군요, 제가. 네. 사실은 원장님의 반밖에 안 됩니다, 제가. 예, 여러분이. 무슨 반입니까? 여러분이 비디오를 이거 다 이 왜곡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원샷에 잡아야 되는데. 네. 반이라는 건 키가 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에 첫 방송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와 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 특수 관계인들이 오셔가지고 서로 자기와 같이 다 특수 관계인이라고 밝히시면서 몰려들어서 얘기를 주고받은 재밌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라이브는 또 그런 묘미가 있어요, 그죠? 네. 라이브. 근데 이게 우리 방송이 장점이 두고두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원장님 거는 실제로 한 번 봐가지고는 기억을 못해요. 제가 6년은 했지만, 네. 6년 동안 계속, 꿰뚫는 맥락은 있는데, 네. 그래도 이게 계속 다른 걸 해왔잖아요. 그렇죠. 반복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걸 하다 보니까 기억을 못해요. 그럼 이제 궁금하면 거꾸로 가서 뒤져서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제가 목록을 쫙 드릴 테니까, 원장님이 그거를 다 제목 옆에다가 네. 키워드로 찾을 수 있도록, 요거는, 간에 대한 얘기? 아니면 그거 저도 기억 못 합니다, 지금. 처음부터 다 들어보셔야지. 그러니까. 그걸 언제 다 들어봅니까? 출퇴근하시면서. 한번. 생활인이라니까요. 아니, 그리고 원장님도 안 들어보시는 걸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들으라 그러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아니, 궁금한 사람이 우물 파는 거지.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여기서 반복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반복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피소드 이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네.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난주에 광고를 냈으니까, 이번 주에는 아마 댓글이 달렸겠죠? 글쎄.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못 가봐서 네. 아니 오늘까지 못 가봐서 네, 알 수는 없는데 네네. 구독자가 1,490명? 네. 네. 팟빵이 1,030명. 네. 네.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네. 네. 구독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변에다 좀 이렇게 알려주세요. 네. 곧 슈퍼스타 네. 자손 선생님도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네.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타이틀을 호주 시사 TV로 달아놓으니까 네.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러죠?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있는데 예능을 하고 있는데 네. 타이틀이 그렇게 달려서 그래서 지금 개편을 한다는 얘기인데 항상 이 그 제목과 장명에 네, 제가 문제가 좀 있군요. 예, 제가 그 취약합니다. 요번에 제가 또 정해놓은 게 있긴 한데 아하, 이것도 취약하지 않을까? 공모를 하시죠. 제멋대로 하려고요. 네. 그렇죠. 누구 말을 들어야 말이지. 저희 어머님도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죠. 네. 네, 말을 안 들어 처먹는다고. 제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망해도 내가 망한다. 그러면서 이제 인물도 안 되지요. 제가 지금 다루는 주제도 막 딜이 믹싱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정하는 게 그렇게 그 일반 유튜버들처럼 그렇게 쉽게 이렇게 딱 정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지금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뭘 걱정하세요. 10년 뒤에 떡상. 지금은 안 돼. 네. 10년은 파야 돼. 근데 이게 녹화하다 보니까 네. 지금 녹음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안 되나? 일단 녹음 버튼 눌렀는데요. 그래요? 예. 되겠죠. 잘 모르겠네요. 믿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먹방은 먹는 게 기술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름이 곧 바뀔 거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네, 이거 아마 다 잘릴 것 같은데. 그러면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입을 벌리고 자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입을 다물고 자는 거. 그것도 이를 이렇게 악물고 자서 턱이 아프거나 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를 가는 문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걸 한방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 건지 한번 그렇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중요한 거는 입을 벌리고 자는 것이 그 자체로 큰 문제냐라고 봤을 때는 아닐 수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니까 이제 그런 증상이 있는 분 몸에서 네. 그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입을 벌리고 자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그 원인에 의해서 다른 문제점들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악화가 될 것이다. 그런 그렇죠.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원인을 규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네. 그걸 통해서 입을 다물고 자게 될 수도 있고요. 네.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네. 또 그리고 동시에 그 원인으로 인해서 앞으로 올 수 있는 더 큰 병들, 다른 병 같으나 원인이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입을 벌리고 자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악 다물고 입을 꽉 다물고 이렇게 치아가 깨질 정도로 네. 꽉 다물고 자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그거는 깨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누가 이렇게 짚어주면 너 왜 이렇게 입을 꽉 다물고 있느냐? 이렇게 짚어주면 그때 자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내가 너무 입을 꽉 다물고 있었구나. 네. 그것이 이제 심화가 되면 입을 꽉 다물 때 쓰는 근육이 여기 교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교근이 멋있게 보일 때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그 살이 좀 없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입을 꽉 다물었을 때 이 교근이 이렇게 이 근육이 이렇게 쫙 나오시는 분이 계시죠. 그죠. 네. 말 보면은 그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딱 이렇게 담을 때 이 교근이 툭 튀어나오면 또 그것도 이렇게 한편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 껌 많이 씹으면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일부러 씹어요. 권투 하시는 분들 옛날에 여기 네네. 턱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칡이라던가 네. 옛날에는 껌이라던가 껌을 뭐 한
4-5개 한꺼번에 막 이렇게 씹으면 엄청나게 운동이 되겠죠. 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근을 일부러 턱을 강화시키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당장 문제가 되겠느냐 하면은 너무 꽉 악물었는데 그것이 젊었을 땐 모르나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게 아직도 계속 악다물고 있으면 치아가 손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치아가 이렇게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는 그렇죠. 너무 꽉 다물어서 치아가 계속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깊이 박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잘 때 이를 가는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입 벌리고 자는 거를 얘기한 김에 그러면 너무 악다물거나 또는 너무 악다물어서 올 수 있는 이를 가는 거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크게 뭐가 다를 것 같냐? 네. 비슷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네. 가족 중에 한 명이 낮에는 입을 벌리고 네. 밤에는 이를 갈아요. 네. 지극히 정상이군요. 지난주에 그 얘기 하셨죠. 네. 낮에는 입을 벌려야 되고 네. 밤에는 입을 다물어야 된다. 네. 낮에는 과도하게 벌어지고 밤에는 과도하게 다물어지는. 과연 정상인지. 너무 정상인 것 같아요. 네. 어허. 항상 극단으로 가는군요. 뭐지 이건? 반대가 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입을 벌리고 자는 게 예를 들어서 고름 기운이 약해져서 네. 예를 들어서 입을 벌리고 자게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고름 기운이 강한 경우에 그렇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낮에는 벌리고 밤에는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야? 이거 두 개가 좀 이렇게 상반되는 기운을 지금 동시에 존재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네. 뭐 아수라백작도 아니고, 네. 반반, 뭐, 네. 치킨 반, 후라이드 반처럼. 짬짜면. 짬짜면. 그 짬짜면 하니 갑자기 브랜드 생각나는데, 네. 그 월남국수집을 가면 고민이 돼요. 월남국수를 먹을 것인가? 네. 아니면 폭찹 프라이드 라이스를 먹을 것인가? 둘 다 맛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두 개를, 폭찹 프라이드 라이스 먹으면 되죠. 네. 제가 둘 다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엄청나게 혼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군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임상을 하다 보면, 네.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오는 증상이, 네. 이게 심플한 경우가 있어요. 네. 심플한 경우가. 저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오신 이제 환자분인데, 네. 70 초중반. 네. 여자분이시고요. 네. 호주 백인이시고요. 네. 이분이 평생을 이제 그 앤틱샵을 하셨대요. 네. 지금은 이제 블루마운틴 쪽에서 그 전에 이제 다른 데서 한 2군데서 하시다가 최근 몇 년 동안은 이제 블루마운틴에서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블루마운틴 가다 보면 앤틱샵이 몇 개 있죠. 그렇죠. 네.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앤틱샵을 하다 보니까 네. 이 고가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이거를 들었다 놨다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아직도 이제 힘을 좀 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연세가 있으신데도. 네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오신 이유는 제일 큰 문제는 최근 몇 달 동안 목이 아프다는 거죠. 네. 목이 이제 너무 스티프해져 가지고 돌릴 때도 안 좋고 숙일 때는 좀 나은데 뒤로 젖히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 생각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니 네. 자기가 이제 오너이긴 하나 앤틱샵에 뭐 직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네. 70 넘은 나이에 연세에 아직도 이제 그 무거운 것들을 종종 들어야 되고 물론 매일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진료를 이렇게 하고 진맥을 한 다음에 이미 저는 처방이 나왔죠. 왜냐하면 얼굴도 봤고 진맥도 하고 이것저것 물어봤으니까 아 네. 뭐가 문제구나 이거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분이 이제 베드에 침 맞으려고 누우시면서 자기는 운동도 많이 한대요.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하느냐 했더니 이렇게 다리 운동을 누워서 하는 거를 하시는데 제가 옛날에 목 푸는 운동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예. 무릎을 세우고 좌우로 흔드는. 그렇죠. 네. 발을 이렇게 좀 벌린 상태에서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오. 그게 아니구나. 붙여서 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아, 붙여서 좌우로? 예. 네네. 근데 그거를 잘 하셨으면 목이 안 아파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게 목 좋아지는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분이 하시는 거는 발과 무릎을 붙인 상태에서 좌우로 흔드는 걸 하시는데 조금 다르게 하시긴 하셨네요. 조금 다르죠, 그죠? 네.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거를 수정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침을 놓기 전에 네. 지금 너 이거 잘못하고 있어. 이게 아니고 네가 필요한 운동은 이거야 하면서 발을 벌리고 발바닥이 이제 바닥에 닿으니까 무릎을 접어 올린 일단 상태에서 누우신 상태에서 그렇죠. 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워 올리고 발바닥은 바닥에 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발바닥이 두 발이 모아진 상태에서 무릎도 모으고 좌우로 흔드는 운동을 하신 거죠. 네. 그런데 그거 말고 그거는 뱃살 빼는 운동이니까 그거 말고 뱃살 빼는. 네. 네. 그거는 대장 운동이니까 그거 하지 말고 발을 벌려라. 이 상태에서 무릎을 세워 올린 상태에서 발을 벌리고 그러면 무릎이 자연히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 무릎이 번갈아 가면서 바닥에 닿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번갈아 가면서 요거를 하면 더 좋다. 네. 목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거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면서 몇 번 했잖아요. 네. 한 20번도 안 했을 거예요. 이거. 네. 목 한번 다시 움직여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벌써 좋아졌어. 네. 벌써 좋아졌어요. 오호.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한 거죠. 그렇죠. 네. 자기 딸이 저한테 오는 환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딸이 자꾸 가보라고 그랬대요. 네. 근데 이제 뭐 자꾸 그러길래 얼마나 하겠어? 그러면서 안 오다가 네. 너무 목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온 건데 침은 정작 치료는 시작도 하기 전에 운동 하나 자기가 하던 거를 수정해 줬는데 목이 바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말 오길 잘했다 그랬는데 정작 그 딸은 마지막으로 온 게 6년 전이에요. 6년 전. 네. 6년 전에 왔던 환자 어머니신데 네. 어찌됐건 이제 침을 한 번 맞고 2번 맞았군요. 그분도. 네. 2번 이제 맞으셨는데 두 번째 오셨을 때 1000 times better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야. 네. 네, 그러니까는 침도 놓고 이제 운동도 수정을 하고 그렇게 네. 했기 때문에 아침마다 한대요. 그 운동을 아침마다 한다고. 뭐 그러니까. 효과를 보셨으니까 그쵸, 하게 되죠. 그 몇 네. 번 안 해봤는데 바로 목이 시원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맥을 알면 딱 그 결에 맞춰서 이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맥을 알면 사실 몸이 좋아지는 거는 너무 쉬운 거거든요. 근데 이 환자가 만약에 이제 엑스레이 찍고 CT 스캔 찍고 이제 하는 말은 네. 경추 몇 개가 네. 이렇게 그 간격이 좁아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좁아진 상태로 굳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당연히 안 좋아지죠. 근데 좁아지고 굳어져서 경화가 돼버리면 네. 따로따로 놀아야 되는 경추들이 그 몇 개가 하나처럼 움직이면 안 낫겠죠. 수술로 떼어내기 전에는. 그렇죠. 근데 바로 좋아지고 침 맞으니까 좋아졌어요. 그 얘기 뭐냐면 좁아지고 굳어진 것 때문에 스티프해진 게 아니다. 제가 목에다 침을 놓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거다.
그러게. 우리가 네. 의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수학적으로 접근하고 물리적으로 접근하고 또는 화학적으로 접근하고 또는 뭐 의학적으로 접근을 해봤는데 거기서는 안 돼. 이미 이렇게 된 걸? 이미 세포 변형이 왔는 걸? 이미 척추가 굳어서 하나가 됐는 걸?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눈이 따갑고 힘들던 사람이 누구의 조언으로 평생 미워하던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또 이렇게 가련하게 여기게 되고, 동정하게 되면요. 그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면 눈이 따갑던 게 없어져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 몸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네. 몸은. 근데 그런 식으로만 접근하면 한의학이 의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우리 몸은 원래 그래요. 우리 몸은 그래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 부분을 무시하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화학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우리 몸이 사람 몸입니까? 자동차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유도리 있게 우리 네. 인간을 바라보자. 네.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우리 몸이 그렇게 되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백신 부작용이 안 나타나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만 하면 우주선이 쏘아 올리는 게 100% 우주로 나가야 돼요. 네. 근데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 정확한 물리학, 그 정확한 기계공학에서 하는 것들도 오류가 있는데, 근데 우리 몸을, 기계도 아닌 우리 몸을 기계처럼 바라보고 조작을 하겠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죠. 이거 제가 이렇게 개그를 하나 생각했는데, 네. 전하는 말씀을 듣고 가죠. 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잠시 중간에 광고를. 한결같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환자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새생명 한의원 블랙타운에서 진료하고 있으며, 교민들의 편의를 위해 스트라스필드 레드마이어 빌딩 1층 다나움 클리닉에서도 화요일과 토요일에 진료를 합니다. 예약 및 문의는 0403-332-97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하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제가 다른 그 에피소드를 만들 때 중간에 전하는 말씀이 없는 관계로. 네. 그걸 못하다가. 그래서, 유 원장님 거는 있으니까, 네. 전하면 되는데, 제가 하는 에피소드에 전하는 말씀, 이런데, 전하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의뢰하신 분이 안 계셔서, 그래서 제가, 하고 이제. 아니, 앞으로는 네. 미리 선 광고를 해주시겠다고. 네. 선광고 아무거나 네. 제가 막 하고 네. 그분들이 만족하시면 뭐라도 도네이션을 하시는 걸로. 네, 어쨌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네. 네. 자, 이제 일을 너무 악다무는 것을 이제 왜 그런 거로 봐야 될까라고 한다면, 이제 이 벌리고자 하는 것은 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으나, 그 안에서 분명한 것은 신장의 응집력이 약해져서라는 대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런 전제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비위 문제라던가 간의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를 너무 악다무는 거, 이거는 대전제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네. 의사의 일을 너무 악다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딱히 많이 나오질 않아서 제가 그냥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저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욕구불만이다. 욕구불만. 네. 네. 욕구불만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욕구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이를 너무 악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입이라는 것이요. 네. 입이라는 것이 이제 그 지기를 먹는 곳입니다. 그죠? 그쵸. 지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취하겠다. 그죠? 내 걸로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거는 내 걸로 만든다라는 것은 욕심이죠.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죠. 그죠? 주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죠. 그죠? 내 걸로 취하는 것이 욕심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취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그쵸. 그죠? 그런데 내가 너무 꽉 물고 있다. 이 얘기는 욕구가 강하거나 또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 꽉 다무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크게 본다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뭘 막 먹고 싶은데 살찐다고 못 먹게 해. 네. 욕구 불만이 생겨.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욕구를 얘기를 하면 네. 욕망, 네. 욕구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6기로 보는 체질 이론에서 네.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인간에게 세 가지 욕망이 있다. 네. 1차, 2차, 3차. 그렇죠. 네. 1차 욕망은 의식주, 네. 먹고 사는 문제. 네. 그죠? 2차 욕망은 성욕, 예술욕. 네. 3차 욕망은 명예욕, 지식욕, 권력욕.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누어 봤었죠. 네. 그것이 여기에 대입되는 겁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 욕망이 충족되지 않거나 그 욕망이 너무 강하면 그러면 이를 너무 악다무는 현상이 나타나겠구나. 그것이 더 가면 자면서 이를 갈게 되는 이갈이 현상. 한의학에서는 이거를 개치. 예, 개치 또는 알치. 알치요? 네. 그리고 또는 교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서에 그런 내용들은 있어요. 네. 알치, 개치, 교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는 거를 어떻게 받겠느냐?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죠. 이를 가니까 이가 이제 손상이 오고 너무 꽉 악담으니까 치아가 금이 가거나 또는 뭐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깨지거나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네. 그거를 그럼 치과 가서 고치면 되지. 치과 가서 스플린터 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에 접근을 해서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거를 알아보자는 거죠. 그렇죠. 1차 욕망부터. 네. 근데 그 욕망이라고 얘기하시니까 네. 뭐 그런 게 있죠. 프로야구 선수들이 네. 그 씹는 껌 씹으면서 막 침 뱉잖아요. 이렇게. 네. 풍선껌을 열심히 씹거나. 네네. 걔네들이 왜 그러냐 하면 볼을 칠 때 예. 순간적으로 볼을 치면서 딱 때릴 때 어금니를 꽉 깨무는 이런 게 있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빨이 금이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덩어리 이만한 걸 이렇게 씹는다는 거예요. 욕망이잖아요. 저걸 때려야 되겠다. 네. 내가 때리고야 말리라. 네. 그래서 그거를 물고 이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거와 일맥살통하지 않을까. 네. 욕망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죠. 불현듯. 네. 포스트잇. 거기다가 갖다 한번 붙여봤습니다. 근데 맞는 겁니다. 이게 네. 이제 모든 운동이 사실 이제 야구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골프도요. 네. 골프 이제 스윙 연습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골프를 안 치지만 네. 지금은 안 치지만 이렇게 골프를 치다 보면 관련된 영상이나 교육 자료 또는 뭐 이제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코치를 받습니다. 같이 칠 때, 네. 넌 이게 잘못됐고, 이거 고쳐라,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네, 많이 듣지요. 네. 네. 같이 치는 사람들로부터 또는 이제 뭐, 네. 레슨을 받으면 코치로부터 이런 네네. 것들을 듣는데,
제가 이렇게 들은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거는 뭐였냐면, 스윙을 할 때 임팩트 순간에 뭐 손목을 써야 된다, 몸통을 돌려야 된다, 허리로 치는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이제 세미 프로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빨로 쳐야 된대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은 결국은 뒤에,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잡이면 오른쪽 발목, 예, 나중에는 그 오른쪽 발목, 지지하는 네. 그 발목의 힘으로 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죠. 신기하네. 네. 공은 골프채가 치는데, 네. 그리고 몸을 돌려서 치는데, 네. 결국 그 샷이 정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가 같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고수가 되면 나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오른쪽 디딤발의 발목이 되는 거죠. 야, 그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있네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권투 선수들이 잽을 뻗거나 스트레이트를 칠 때 네. 그게 상체 어깨 힘으로만 치는 게 아니고 네. 그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냐면 오른쪽 뒷발. 뒷발의 지지가 딱 해서 땅에서 딱 해야 땅에서부터 그 기운이 올라와서 이렇게 딱 맞아야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 힘이 전달된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입을 벌리고 자는 걸 가지고 원인을 수십 가지를 찾을 수 있고. 그러네요. 네. 네. 근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몸이 계속 나빠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욕망으로 바라보니까 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1차, 2차, 3차 욕망이 있네. 그렇게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럼 1차 욕망은 뭐냐? 우리가 경락도 했지만 뭘 많이 했어요, 그죠? 자꾸 이렇게 네. 옛날 걸 끌어와야 되니까 참 애매하긴 한데. 아니, 그럼 끌어오지 말고 그냥 하세요, 쭉. 이렇게. 경락 이론에서 보면은 이 1차 욕망이 결국은 이제 그 경락의 첫 번째 4개. 네. 우리 몸의 앞판을 흘러가는 그죠. 폐대 위비. 네. 그죠? 폐대 위비. 대장, 위장, 대장. 폐, 대장, 위장, 기장. 그죠? 네. 폐대 위비 경락이 1차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배고픔, 배부름 이런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매운 음식을 좋아해. 그런데 결혼을 했더니 와이프가 채식주의자야. 아니, 채식주의자는 매운 걸 먹을 수 있죠. 매운 걸 안 먹고 네. 간을 약하게 하는 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이 남편은 네. 평생 1차 욕망의 불만족으로 인해서 시달림을 받을 겁니다. 결국에는 그 수긍을 하던데, 적응을 해 나가던데, 남자들이 적응력이 좀 빨라요. 아하. 적응은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사자가 와이프로, 나오지요. 네. 화성에서 온 남자, 여잔가요? 금성에서 온 여자, 네.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걸 체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타고난 기질, 타고난 생김새, 그죠? 못 바꾸잖아요. 못 바꾸죠. 타고난 생김새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바꾸시는 경우도 있죠. 김 박사님이 바꿔주시잖아요. 김 박사님. 왜 성형외과 김 박사님이 예. 바꿔주시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이제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났는데, 성을 바꾸기도 하죠. 그쵸. 네, 그런 일도 가능한 시대입니다.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못 바꾸죠. 못 바꾸죠. 예. 네. 안 바꾸거나 못 바꿉니다. 그냥 타고난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의약품 팔거나 건강식품 파는 데서 체질 개선 네. 이런 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개선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흠을 보완한다. 보완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육류를 못 먹으니까 네. 고기 맛이 나는 식물성 음식. 그렇죠.
먹으면서 고기 맛이 나고 고기 씹는 육질을 느끼고 그런 음식을 개발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먹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것이 어마무시하다. 네. 어마무시한 거죠. 이거를 본능이거든요. 이게 왜 욕망이라고 그랬겠어요? 그죠. 본능이거든요. 본능이죠. 네. 내가 1차 욕망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평생을 먹는 것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돈이야. 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거야. 네.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만나기만 하면은 뭐 비트코인이 어떻고 뭐 네. 주식이 어떻고 뭐 네.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 모든 삶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는 거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네. 내가 1차적 욕망의 사람이다.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그렇게 타고났는걸? 그쪽으로 치우쳐서 타고났으면 그거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고났는데 잘 먹게 타고났는데 네. 잘 못 먹는 환경에 딱 들어갔어요. 군대에 갔네? 입대 전 어머니가 먹고 가라는 만두를 안 먹고 온 게 입대 3일 후부터 그렇게 뼈 아프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경험을 안 해보면 네. 이게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절박합니다. 절박해. 네, 네. 내가 그거를 겪어보지 않으면. 네. 그러나 우리는 지성인인데 네. 꼭 겪어봐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절박하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그렇죠. 그죠? 옛날에 어떤 그 임금님이 그렇게 그 여자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신하들이 막 이렇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 모양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임금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여자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는 것이 정치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도박이 좋은데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사람들이 도박을 하면서 이렇게 재미나고 좋은데 네. 이거를 법으로 막고 뭐로 막고 규범으로 막고 처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내가 알겠다. 무슨 얘기냐면 남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들 위에 설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기가 좀 이 세계의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다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성인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듣기만 해도 깨달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직접 경험 안 하고 아는 게 얼마나 뭐라 그러죠? 고수인가? 고수죠. 그렇죠. 고수죠.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그것이 절박하지 않아. 나는 음식을 많이 먹고 싶지도 않고 소화도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나는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없고 그냥 많이 먹지도 않고 그냥 죽지 못해 먹는 사람인데 먹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네. 사람을 공감을 못해. 못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과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한테 네. 그거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만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 네.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빨을 갈아 자는데 그러면 이빨을 간다고 옆에서 발길질 하지 말고 이 사람이 무슨 욕구가 불만족됐는지 특수관계인들은 반성을 하시라. 오? 그런가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건강을 생각해서 적당히 먹으라는 건데 먹어도 너무 먹는데 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이유는 있죠. 다 이유는 있고 핑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족 중에 누가 이빨을 갈아요? 네. 그러면은 자기 자는데 불편하다고 컴플레인만 하겠죠, 일반적으로는. 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네.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이빨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무슨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알 것 같아. 근데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 냅두면. 이빨 가는 것도 안 좋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게 안 좋은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욕구 불만이나 네. 어떤 불만으로 확 이렇게 와닿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그렇죠? 얘기인데, 어려운 저는 얘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의도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의서에 있는 거를 그렇죠. 네. 한의학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다 보니. 근데 그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조금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치료를 하면 되죠. 그렇죠. 너무 과도하다면. 그러니까 제가 치료를 한다면 그렇죠.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상한론이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위장에 위에 열이 쌓이면 이를 악물고 이빨을 간다. 위장이 열이 쌓이면. 네. 자, 지금 1차 욕망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폐, 대, 위장? 그렇죠. 위장 있잖아요. 네네. 자, 그러니까 위장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입 주변을 도는 경락의 흐름이 있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잇몸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있죠. 잇몸도 위장대장이거든요. 그 신장 아니었나요? 신장은 더 근원적인 거고. 더 근원적인 거고. 예를 들어서 잇몸이 주저앉아서 치아에 뿌리가 보인다. 네. 이건 정이 빠진 현상이고요. 네. 잇몸이 안 좋다는 것은 평소에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고. 네, 피가 나고. 예를 들어서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과자를 좀 많이 먹었어. 네. 안 먹던 과자를 한 반 봉지 먹었어. 그러고 났더니 잇몸에 스크래치가 다 난 거예요. 저는 입천장이 다 까지던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과자를 몇 봉지를 먹어도 잇몸이 멀쩡하고 입천장이 멀쩡한 사람은 공감을 못 해요. 못하죠. 과자 먹고 나서 잇몸에 스크래치가 나서 따갑고 아프고 붓고 심하면 피도 나는 사람의 고통을 모르잖아요. 모르죠.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어. 그러면 그냥 남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공감해야 된다니까.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공감을 강조하는 방송이 아니라 한의학 방송이니까. 그럼 과자 먹고 잇몸에 스크래치 나는 사람들, 따갑고 아픈 사람들은 뭐가 안 좋은 건데 위장이 안 좋다고. 위장이 안 좋다. 위장이 안 좋으니까 잇몸도 약한 거예요. 그렇죠. 그 과자가 비교적 딱딱하죠. 그렇죠. 건조하고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스크래치가 나요. 나죠. 그런데 위장이 건강한 사람들은, 잇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왜 스크래치가 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혀 공감을 못 해요. 못하죠. 네. 자, 무슨 얘기냐면 1차 욕망, 경락에서 압한, 그죠? 폐, 대, 위, 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잘 때 이를 악물고 또 이빨을 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때문이다? 폐, 대, 위, 비가 안 좋아서 그렇다. 근데 그거를 욕망의 관점에서 보니까 1차 욕망이 해소가 안 됐어. 또는 그 1차 욕망이 너무 강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 욕망은 짜장면 곱빼기 2그릇에 짬뽕 하나를 먹어야 돼. 후식으로 군만두. 근데 그렇게 못 먹었어. 네. 그러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죠. 그렇죠. 남들보다 많이 먹었는데. 그런데 아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를 꽉 다문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네, 그럴 수가 있다. 그럴 수가 있다. 네. 2차 욕망을 보겠습니다. 네. 다 관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 관련되죠. 그렇죠. 욕망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이 사람이
이빨을 꽉 악다물고 그리고 밤에 잘 때 이를 가는 이유가 이 사람한테 뭐냐?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 벌리고 자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네. 제가 3가지만 소개를 했어요. 네네. 원인을.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3가지 중에 대부분 걸릴 거다. 그러니까 그 중에 만약에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이 있다면 지난 시간에 이제 샹그릴라의 그녀님이 네. 본인의 케이스는 어디에 속하느냐. 그거를 그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을 듣고 나는 어디에 속하지? 라는 거를 찾아내시라.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쵸. 네네네. 그 2차 욕망에서도 이를 악다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2차 욕망이 성욕, 예술욕이죠. 그쵸. 그죠? 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욕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 돈도 좀 벌었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충족이 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돈 벌고 먹는 것이 더 이상 나의 욕구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옮겨가느냐? 2차 욕망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쵸. 그 욕망이 뭐냐? 성욕, 예술욕이라는 거예요. 그쵸. 이제는 뭐 돈 많이 버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집안의 인테리어를 좀 바꿔볼까? 우리 집 커튼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집에 가족 사진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네. 이거 자꾸 바꾸는 거죠. 그쵸. 사진도 바꾸고, 그 사진 액자도 바꾸고, 페인트 색깔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네. 자꾸 이제 그 예술적으로 뭔가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옷도 옛날에는 그냥 대충 입었는데 이제는 명품을 입어야 되고, 디자인을 생각해야 되고, 색깔도 맞추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색깔 디자인을 맞추는 거죠. 네. 그림도 좀 그려놔야 되고, 붙여놔야 되고, 음악도 이제 좀 클래식을 좀 들어볼까, 재즈를 들어볼까, 뭐 이렇게 감각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성이 좀, 네. 이렇게 젊은 처자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또 이렇게 콜이 들어오고, 돈이 네. 좀 있다고 하니까, 네네. 유혹이, 막 이렇게 온단 말이죠. 네. 그런 욕망을 이제 2차 욕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상태가 된 사람을 보고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네. 먹고 살만한가 보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 단계는 넘어서야 네네. 뭔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예술가들이 힘들다는 게 네. 본인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네. 예술을 해야 되네. 아하. 힘들죠. 근데 그분들은 예술을 먹고 사는데 쓰는 거겠지. 그럴 수 있죠. 보통 네. 보면 이러잖아요. 가수가 데뷔 당시에 막 이렇게 해서 떴어. 딱 뜨고 나서 1집, 2집 딱 내고 나면 한 3집 때쯤 되면 이제는 내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뭐 별로 듣지도 않는 뭐 이상한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걸 예술을 한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고 네. 주변에서는 그건 예술이라고 봐줬는데 이건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가 예술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예술 하시는 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예술을 한다기보다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계가 해결됐을 때 네. 이제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진정한 예술이 나오는 하고 게 아닐까. 싶었던. 하고 싶었던 네. 게 나오지 않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네요. 그렇겠죠. 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독이 네. 신장으로 들어가면 네. 이를 악물고 이를 간다. 독이요? 독. 포이즌이. 어허. 자, 무슨 얘기입니까? 2차 욕망에는 우리가 이제 몸의 뒷판으로 흐르는 경락, 심, 소, 방광, 신장. 네. 심장, 소장, 방광, 신장이 있죠. 네. 이것은 이제 대표되는 것은 결국 심장, 신장인데, 네. 심장, 신장이 2차 욕망과 관련이 많이 있다. 네. 그래서 심장, 그러니까 화기운으로 되어 있는 심장이 발달한 사람들은 화성이 많아서,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일단 얼굴이 빛이 나고, 네. 색깔이 좋고, 도화살, 네. 도화색, 복숭아빛
약간의 붉은 빛이 네. 이렇게 섹시하게 얼굴빛으로 이렇게 나오고 안색이 좋고. 오늘 조명이 좋아서 제가 그렇게 안 보이나요? 아,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안 보여가지고. 도화색이? 도화지색인가? 네. 도화색은 까만색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화면상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신장은 또 우리가 정력과 또 관련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독이 신장에 들어가면 이를 악물고 이빨을 간다 이런 얘기예요. 네. 우리가 이제 경락 이론할 때 신장의 취상법을 보니까 뭐가 들어갔었죠? 동물이. 동물이? 예, 신장을 족소음 신경인데. 네네. 이 족소음 신경을 취상을 하다 보니. 네. 동물로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었죠? 얘기 안 했나요? 동물로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쥐가 있습니다. 쥐요? 쥐는 다산의 그렇죠, 상징이죠. 상징이죠. 토끼하고 쥐. 토끼도 다산의 상징 아닌가요? 토끼는 양명이고요. 양명인가요? 네네. 여기서는 쥐인가요? 예, 네. 예, 족소음 신경과 관련된 동물은 네. 쥐입니다. 쥐. 다산. 쥐를 보니까 네. 새끼를 엄청나게 많이 낳고 빨리 낳고. 그렇죠. 새끼 낳고 그다음 새끼 낳는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밤에 움직이는 야행성이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특징이 뭔가를 자꾸 갉아먹네. 또 그렇게 되나요? 네. 왜 갉아먹죠? 걔는 이빨이 길어져서. 이빨이 발달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뭔가를 계속 갉아먹지 않으면 이빨이 너무 빨리 자란다는 거죠. 그렇죠. 네. 신장은 콩팥 신장은 뼈를 주관하죠. 그렇죠. 그리고 치아는 뼈에 나머지고. 그죠? 네. 우리가 내 몸에 있는 뼈를 볼 수 있는 것은 네. 치아로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다른 데는 네. 뼈를 볼 수 없습니다. 그죠? 부러져야 부러져야 보죠. 부러져서 살을 뚫고 나와야 보죠. 네. 전에 영화 중에 네. 싸움의 기술인가? 네.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이제 학교 폭력 관련해서 이제 나온 영화인데 네. 거기에 싸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백윤식 씨. 네네. 그분이 분한 역할이 네. 굉장히 고수예요. 싸움의 고수지요. 네. 그래서 너 피똥 싼다. 네. 그분이 하시는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네. 누군가의 팔을 이렇게 확 꺾은 다음에 네. 너 네 뼈 네 눈으로 못 봤지. 기억나는 것 같아요. 못 봤지. 네네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이게 지금 팔이 꺾여 있고, 너 네 뼈 네가 본 적 없지. 그런 얘기 들으면 상상이 되죠. 그쵸. 이 사람이 내 팔을 부러뜨리겠구나. 네네. 공포에 휩싸이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뭐냐면은, 이 뼈와 관련해서 치아를 간다라는 것은 마치 쥐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갉아먹으면서 빨리 자라는 자기의 치아를 계속 갈잖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신장의 기운에 문제가 있으면 또는 신장의 기운이 너무 강하거나 지금 이제 의사의 표현대로 독이 들어가서 네. 신장이 건강이 나빠졌거나 그런 경우에 치아에 문제가 생긴다. 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치아가 약해지거나 치아가 너무 강해서 갈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려면은 씹어야지. 그죠? 무엇인가를 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강하게 이 교근이 작동을 해서 꽉 이를 악다물어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를 가는 사람들 중에 2차 욕망의 불만족으로 인해서 이를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색을 밝히거나 색을 못 받거나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모태솔로? 모태솔로? 네. 호레비, 과부, 그런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자유롭지 않을까요? 또는 요즘은? 결혼은 했는데, 네. 섹스리스. 부부도 있죠. 네. 자기의 욕망이 충족이 안 돼. 그죠?
네. 우리가 이제 먹는 것에 욕망이 있듯이 그 성적 욕망도 본능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성적 욕망이 충족이 안 돼. 이거를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네. 19권 딱지를 붙여요? 네. 이거 참 애매하군요. 이게. 어쨌든 대충 그동안 만들어 놓은 이미지도 있는데. 19 들어갑니다. 19. 네. 어찌됐건 요 정도만 얘기를 한다면. 네네. 어찌됐건 충족이 안 돼.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죠? 그렇죠. 화성을 많이 타고 나서, 나는 자유연애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유연애를 못해. 이것도 욕망의 불충족이죠. 네.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야. 그래도 욕구가 충족이 안 된 겁니다. 뭐 이게 지금 유 원장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네. 어떤 욕구가 이렇게 푹 올라오냐면 막 설문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막 성직자 스님들을 상대로 해서 네네. 혹시 이빨이 안 좋으신가요? 혹시 저녁에 이를 물고 주무시나요? 쫙 수천 명을 한번 서베이를 해보고 싶다. 그쵸. 거기서 이렇게 나오면 그걸 뭐라고 하지? 역학조사라 그래요. 네네. 역학조사를 해서 통계. 통계 딱 해서 딱 자료가 나오면 욕구 불만이십니다. 그런 결론을 참 내릴 수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한의학협회가 통계 여론조사 기관을 이용해서 쫙 해야지 그런 걸. 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발표를 하면 한의학도 참 맞는 말이지 않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제가 주장하는 메저링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게 현대의학적으로 봤을 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지만 막상 실제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실험을 해보거나 통계를 찾아보면 그럴 확률이 많다. 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느냐. 네. 우리는 안 해보고 아는 거다. 그래서 치아를 가는 것으로 본다면 네. 치아 자체를 가는 것이 메인이 된다면 2차 욕망과 관련이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를 가는데 이 교근의 문제로 이 씹는 그 기전에 어떤 과부하라던가 이런 문제로 교근과 관련해서 문제가 왔다면 1차 욕망에 좀 더 가깝고요. 이 치아 자체의 문제로 접근을 한다면 2차 욕망 쪽에서 더 원인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아무도 생각을 안 해봤을 겁니다. 그죠? 그렇겠죠. 네. 치아를 가는데 자면서 이빨을 가는데 왜 갈지? 치과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원인은 몰라요. 그럼 지금 샹그릴라의 그녀님께서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 네네. 다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모르겠다 그러셨대잖아요. 우리 분야에선 그거에 대해서 몰라요. 딴 데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한의학 쪽으로 찾는 게 맞을 수도 있죠. 더 정확할 수 있죠. 더 정확할 수 있죠. 예. 원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네. 저희 쪽에서는 원인이 있으니까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그러면은 입을 벌리고 자는 거든 이를 악다물고 자는 거든 그것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병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병도 예방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3차 네. 욕망을 네. 보죠. 3차 욕망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입 벌리고 자는 것 중에 네. 간이 관련이 있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네. 똑같은 거예요. 이 간이 입 주변을 돌잖아요. 네. 그래서 간이 수축기관을 이제 근육의 수축기관을 관장을 하는데 근육과 관련해서 그죠? 입 주변의 근육의 문제로 그러니까 교근뿐만이 아니라 교근만 있겠습니까? 이 그쵸. 주변에 여러 가지가 관련이 짓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아주 오래전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20년 전에 어떤 환자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직돼 있습니다. 여자분이신데 네. 굉장히 경직돼 있고
뭐 이제 표정도 경직돼. 여자는 원래 표정이 다채로워야 돼요. 다양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죠? 네, 여자는 잘 웃고 표정이 다채로우면 건강한 겁니다. 일단 그죠? 그것이 너무 과하면 정신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네. 너무 얼굴이 밝아. 너무 밝아. 꽃도 꽂았어. 네. 표정이 너무 다채로워. 금방 네. 막 확 변해. 네. 그러면 이제 좀 위험한 상태로 가는 거고. 네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남자보다 표정이 다채로워요. 여자는 표정이 다채롭고 밝고 잘 웃고 이러면은 건강한 여성이라는 거죠. 이제 다음부터는 남녀 얘기를 좀 더 다시 하겠지만 건강한 여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여자분인데 항상 경직돼 있어요, 표정이. 보통 이제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여자분들은 표정이 이렇게 자연스럽고 조피디님처럼 이렇게 네. 잘 변하고 자유자재로 눈 웃음도 네. 칠 수 있고 입꼬리도 쉽게 올라가고 네. 이렇게 되면 네. 여자는 건강하다. 그럼 남자는 안 건강하군요. 남자는 네. 무뚝뚝한 게 원칙입니다. 아, 이건 뭐지?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남녀 이론을 제가 다시 한다고 한다면 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 더 설명을 그쵸. 하겠지만 네네. 여자는 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밝고 네. 그리고 변화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물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은 나중에는 얼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무뚝뚝하고 그냥 강인하고 산적처럼 생기면 남자 같은 남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적같이 생겼는데 말이 많아. 아, 예. 산적처럼 생겼는데 얘기할 때 표정 변화가 너무 많아. 네. 뭐 이런 네. 그런 사람들 있지. 그러면 어딘가에서 PD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죠. 네. 다 이렇게 생긴 대로 사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간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그때 설명한 내용이에요. 네. 간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런 경직이 잘 일어나고, 몸이 뻣뻣하고, 때로는 쥐도 잘 나고, 경련이 잘 일어나실 겁니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할 때 이제 운전하는 습관이 다 이제 배운 대로 하겠지만, 운전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가다 보면, 안전한 곳에서는 이렇게 오른쪽 발로 이렇게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뭐 클러치도 있었지만, 요즘 거의 없죠? 네. 오른쪽 발을 계속 뒤꿈치를 바닥에 대고, 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크루즈를 쓰거나, 네. 크루즈 컨트롤을 쓰거나, 또는 이제 좀 이렇게 교통량이 없는데, 굳이 엑셀레이터나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되는 상황이면은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 자유자재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발 뒤꿈치를 대고 딱 들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간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요. 네? 네. 경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종아리에 쥐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간이 안 좋으니까 또 화도 많이 낼 수 있겠네요. 깔끔은 깔끔대로 떨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제기차기를 하면 네. 발로 이렇게 차잖아요, 제기를. 네. 아무 상관없는 손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갑니다. 그죠? 거기다 머리까지 갑니다. 머리까지. 뭐, 그거는 골프 스윙할 때 이제 마지막에 발목에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처럼 네. 머리를 움직이는 거는 이 다리 움직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으나 네. 손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손을 이렇게 하고서 계속 차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뭐죠? 네. 경직이에요, 이게.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 몸이 릴렉스하지 못하죠. 릴렉스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간이 안 좋으면 이 소설 작용이 잘 안 돼서 소설 기억나시죠? 네네네. 옛날에 장상론 할 때
이 기를 이렇게 자꾸 움직여주는 이 소설 기능이 잘 안 돼서 딱 정체돼서 경직이 일어나요. 그렇죠. 네. 경직이 일어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글씨를 쓰는데 상관없는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는데 상관없는 왼손을 꽉 쥐고 있어요. 이러고 글씨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기는 몰라. 모르죠. 옆에서 보고 얘기를 해줘야 알아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몸이 네. 선택한 현상이에요. 네. 이게 누구한테 오느냐? 3차 욕망이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더 알고 싶은데, 네. 내가 더 권력을 갖고 싶은데, 더 유명해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 네. 측면에 분포되어 있는 심포 3초, 간, 담, 요런 경락들과 요런 장기의 기능과 관련지어서 근육의 경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잊어야 되는데 잊지 못하는 수험생들. 네. 자꾸 경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간의 소설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경직이 일어나고, 경직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또는 이렇게 뭔가를 꽉 쥐거나, 또는 입을 악다무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엉뚱하게도 이렇게 입을 너무 이렇게 꽉 다물고 또는 이를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3차 욕망과 관련해서 뭔가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1차, 2차, 3차 욕망으로 나누어 보니까 다 연관이 되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없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고서 지금 이를 갈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의 욕구 불만족은 어디서 왔느냐. 그쵸. 이거를 분명하게 찾아서 이것도 고칠 수 있으면 좋고 또 이건 아니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올 수 있는 많은 병들을 유추할 수 있으니 1차 욕망에서 온 거면 위염이나 위산과다나 위궤양이나 리플럭스, 그러니까 위산이 역류하는 거라던가 또는 위암이라던가 이런 증상으로 갈 수 있겠네. 그렇죠. 치질이라던가 변비라던가 이런 용종이 생긴다거나 이런 걸로 갈 수 있겠네. 그거를 알아채리라는 거예요. 네. 그걸 알아채야 이 치아도 안 갈 수 있고 앞으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예방을 하거나 그 온셋을 늦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네. 그 원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한 가지 증상이 네. 단 하나의 장기에서만 원인이 되는 경우보다는 네. 거의 우리가 5장 6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그것들이 일부분씩 다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근데 네. 문제는 그게 원인이 있으나 그 중에서 어느 건지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빨을 물고 있는데 이게 1차에서 오는 건지 2차, 3차인지를 찾고 그 중에서도 또 그 안에 4개씩 지금 들어앉아 있잖아요. 4개 중에서 또 어떤 장기에 가장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가.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인 중에서 분명히 봐서는 저기 먹는 것 쪽에서 오는 욕구 불만인데 그거를 놔두자니 살이 찔 것 같고 더 악화가 될 것 같고 또 못하게 하자니 이빨을 갈 것 같고 자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조정해주는 어떤 치료를 받아서 네. 그거를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쳐나는 욕망을 무작정 다 풀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다 억누르라 그러면 또 말이 안 되니까 네. 그거를 좀 안 일어나게 하거나 이렇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 게 좋지 않겠나 막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하기로 했는데 또 여러 가지 편집이 되겠죠? 네. 편집할까요? 네. 갑자기 하기 싫으시는데 제가 한 얘기들만 빼내도 시간이 콱 줄 것 같다를 오늘 또 말을 많이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산적같이 생겨서 말이 많네. 어디에서 PD를 하고 있다는 제목을 그렇게 달까요? 자, 오늘 장시간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저희들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청취자, 또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